저희가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1%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런데 바로 뒤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10.6%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고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추대론 혹은 차출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한덕수 대행의 그 지난 2주 단위 말을 보면요. 처음에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제 그 협상 자체를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들어서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이 수치가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수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 가지고 두 자릿수가 20%까지 육박했는데 거의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 이런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의 거의 독주 체제에 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 카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대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게 관세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로는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지금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언론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역설적으로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당내의 경선 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그런 또 이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출마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층들이 사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약간은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앞둬놓고 대망론을 지금 살살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사실 당의 경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